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얘기는 2차 전지죠. 예, 자구나무 2차 전지 얘기고, 네, 또 차전자라는데 요즘은 반도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어제는 주가는 좀 밀렸고, 최근 또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많은데요.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투자하는 매력이 있는가, 어떤 쪽을 집중해야 되는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께 오늘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궁금한 주제를 센터장님께 자주 여쭤봐야 되는데 네. 요즘은 잘 못 뵀습니다. 네. 네. 일단 이게 반도체도 사실은 최근에 각광받는 게 업황도 있지만 챗GPT가 쏘아 올린, 네, 엔비디가 맞습니다. 쏘아 올린 공이 가속화시키는데 예. AI는 과연 혁명급 변화입니까? 물론 과거에도 AI는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챗GPT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제 많은 생태계가 그거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과거보다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5G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슈퍼컴퓨터랑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인프라 관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트리거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뭔가 말씀하신 트리거, 예. 무슨 혁신 이런 게 나와줘야 산업 전체가 예, 소위 이제 맞습니다. 먹거리, 먹고 사는 구조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바닥론을 꽤 얘기했고 결국은 삼성까지 감산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했는데 AI가 생성형 AI가 몰고 온 반도체 업황은 그러면 바닥을 당기는 겁니까 확실히? 네, 일단 감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는 공급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 요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수요는 사실 좀 안 좋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어쨌든 슈퍼컴퓨터가 이제 자극하기 시작한 그런 AI 반도체는 어쨌든 수요가 상당히 밋밋한 상태에서 물론 지금까지는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투자를 하니까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이는 그런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슈퍼컴퓨터 투자를 올해는 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투자했던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는 좀 멀긴 하지만 일반 서버에 대한 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디바이스가 수요를 이끌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슈퍼컴퓨터하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이 두 쪽인데 올해는 슈퍼컴퓨터 중심으로 수요 견인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까지 어쨌든 수요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대만하고 그때 일본 다녀오셔서 보고서 쓰시고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도 이제 약간 지정학적인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 반도체 지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견제를 당하고 있고요. 대만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다시 좀 부흥, 갱생을 꿈꾸는 것 같고 마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산업혁신투자기구 이게 국부펀드군요. 국부펀드가 JSR이라는 또 포토레지스트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일본의 최근의 반도체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과거에 보면 INCJ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자산관리공사 같은 그쪽에서 이제 기업 구조 조정할 때 항상 중심에 있었고 그쪽을 통한 사실 혁신은 그렇게 성공을 많이 거두지는 못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구조조정 차원의 목적이 많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저펜의 이제 JASM이라고 해서 저펜은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회사가 TSMC와 함께 지금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죠. 여기에 라피도스라고 해서 2나노를 지향하는 새로운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제 기존에 강했던 일본이 한때는 정말 디램에서도 엄청나게 미국을 축출하고 강했다가 지금은 이제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고 특히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좀 미미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형태의 지배구조 변화 같은 것도 좀 주도하면서 일본 산업의 어쨌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최근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이고요. 다시 이제 반도체 업황 본업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AI든 감산이든 반도체 산업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그렇죠. 재고가 줄든 돌아서야 되는데 예. 현물 가격은 조금 반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여기에 이제 센티멘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에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제 재고 축적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PC 디램 중에서도 일부 제품들, DDR5 제품들이 이제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또 뭐 좀 횡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현물 가격 반등은 이제 미국의 킹스턴이랑 아니면 대만의 뭐 A-데이터 같은 이런 모듈 하우스들이 좀 필요해서 축적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모듈 하우스를 방문해 보니까 재고 축적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 꼭 당장 뭐 가격이 뭐 수요가 바로 회복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사볼 만하다고 해서 D램 제품에 대해서 뭐 대만의 모듈 하우스들은 좀 재고 축적을 아마 연말까지는 좀 가져갈 것 같고요.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가져온 풍선 효과인데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SSD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낸드 수요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캐시 코스트 이하기 때문에 가격의 자연 반등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한 가격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무래도 휴대폰 수요 이런 것이 안 따라와서 그런 건가요?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예.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실은 낸드를 많이 썼는데 예. 지금 슈퍼컴퓨터가 주로 GPU 센트릭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GPU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SSD 투자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봐도 D램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것 같고 낸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은 이런 새로운 이슈가 있기 전에는 시장에서 네. 가장 관심이 DDR4에서 5로의 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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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였는데 또, 이 전환이 굉장히 늦었었잖아요.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좀 다 닦인 건가요? 사실 DDR5야 PC 쪽에서는 계속 이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예. 일부 이제 특히 CPU가 이제 그걸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인텔, AMD 다 DDR5 지원하는 그런 CPU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주요 변화는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됐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나오긴 했는데 크게 만족감이 떨어졌고 예. 가격은 또 비쌌고 근데 네. 사실은 지금 PC 수요 자체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DDR5를 탑재한 그런 지원하는 신규 CPU가 나와서 수요가 그쪽에서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그 PC 수요가 워낙 팬데믹 때 특히 노트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 PC 쪽에서는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DDR5의 수요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인데 다행스럽게 그쪽 수요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좀 트래픽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CPU 자체를 어쨌든 간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거를 서포팅하기 위한 서버용 DDR5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속도가 좀 빠른 제품이 있는데요. DDR5 5600 Mbps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수요가 좀 있고 여기에 또 HBM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품목은 지금 매크로도 안 좋고 전반적인 IT 수요가 여전히 가시성이 낮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근창 센터장님과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당면한 건 또 실적 시즌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주인데 그 전에 벌써 이제 마이크론이 약간 좀 예. 선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의 컨설은 좋았는데 또 간밤에 주가가 빠지고 마이크론이 네. 말하는 가이던스나 이런 거에서 네.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사실은 적자폭이 많이 줄었죠. 예. 1분기 대비 2분기가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0%대에서 어쨌든 39%로 좀 줄긴 네. 했고. 근데 이제 3분기 갈 때가 이제 매출액은 한 3.9% 느는데 사실 그로스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랑 영업 비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그래도 30% 초반대 영업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탄력적인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마이크론은 국내 기업 대비 HBM 비중이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블렌디드 ASP를 높일 수 있는 룸은 우리 기업들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의 넘버만 보면 아직은 수요단에서 불확실성이 좀 많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이게 정말 깜짝 실적이고 또 가이던스 자체를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세게 높여버렸지 않습니까?
72억 불 매출이 110억 불 매출로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를 줬기 네. 때문에 모두가 야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네.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마이크론은 그냥 적자 폭이 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또 제일 핫한 그런 HBM 쪽에서의 노출도가 국내 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디커플링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할 텐데 센터장님의 숙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쨌든 물어보면 답을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어쨌든 뷰를 내놓으셔야 되니까요. 삼성전자의 이제 분기, 2분기 실적이 1분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천억 흑자였지만 반도체는 대규모 적자였고요. 2분기에 지금 그 증권사들의 컨센이 편차가 기존은 낮지만 꽤 높아요. 예를 들면 좀 있죠. 왜냐하면 적자와 흑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적자를 세게 보는 분과 흑자를 세게 보는 분들의 반도체 부분이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있고요. 그쪽이 포션이 워낙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체 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저는 뭐 흑자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흑자 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도 이제 하이닉스처럼 DDR5랑 그다음에 HBM 비중을 이번 분기에는 좀 높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D램의 ASP는 10% 초반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D램 낙폭보다는 좀 덜 빠졌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또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HBM이랑 DDR5 비중이 마이크론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러면 판가는 아마 마이크론이 하락했던 10% 초반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3분기쯤 돼야 뭘 좀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 심리적인 겁니다. 적자와 흑자의 갈림길에서 삼성은 전사 관점이고 반도체야 당연히 적자 연말까지는 뭐 삼성도 적자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그 본질하고는 조금 우리가 성적표긴 하지만 진짜 본질은 의미 있는 흑자를 우리가 원하는 거지. 적자폭이 뭐 좀 주는 거는 아직은 지금 또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향후의 장기 그림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HBM이 우리를 다 구해줄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감사한 효과는 3분기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를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올해 50% 이상 줄이거든요. 그 효과는 2025년에 나옵니다. 아, 그렇게나 늦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신규 공장 램프업 할 때 2년 걸리거든요. 그럼 올해 투자 안 하면 25년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게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 두 번의 사이클에서 디램 가격이 오를 때부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사이클은 디램 가격이 오를 때 빠졌고 지지난 사이클은 오르고 있는 과정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 말은 그럼 선제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사이클이 바로 이제 나빠질 거라는 걸 우려해서 그런 건데 25년에 정말 설비 투자를 이번에 많이 줄였잖아요. 지난 사이클하고 다른 게 설비 투자를 50%씩 줄였어요. 삼성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거는 25년 사이클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하반 경직성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디램 고정 가격이 아직 안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는 게 이제 아직까지 투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단기 실적보다도 단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뭐 저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실적이 좀 미스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HBM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HBM만 그래도 여쭤보려고 해서 가장 핫한 거니까 HBM 쪽은 지금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HBM 쪽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쪽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하고 있어서 삼성도 물론 이제 따라잡는 거잖아요. HBM을 보는 관점과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HBM은 아직은 수요가 어쨌든 공급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HBM의 서프라이 체인을 잘 보면 뭐 당연히 엔비디아, AMD, 뭐 인텔 다 수요 있습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거는 엔비디아죠. HBM 관련해서 어쨌든 TSMC의 그 2.5D 패키징 코어스 캐파의 한 70%를 엔비디아가 지금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TSMC도 코어스 캐파를 지금 2배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HBM도 그게 맞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약간씩 바틀렉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실리콘 인터포저 이런 제품들은 갑자기 수요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걸 공급했다면 이제는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왜냐하면
갑자기 가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서플라이 체인한테는 또 우호적인 변화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이 지금이야 이제 어쨌든 3가 중심이 되고 내년에는 HBM3 수요가 올해보다 2배 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여전히 HBM2E 이 제품이 좀 더 주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HBM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기존의 캐파를 HBM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모멘텀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이란 표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매력적입니까? 네. 분명히 네. 특히 3에서는 엔비디아랑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더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또 HBM2는 또 많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밴더를 다양하게 가져올 수 밴더를 있다는 다양하게 거죠. 하고 또 삼성이 또 아까 언급드렸던 실리콘 인터포트 이런 쪽이 좀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TSMC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원화는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쪽의 포인트나 이런 것만 좀 잡아주세요. 네. 예, 지금은 역시 첨단 패키징이 앞에서도 아마 비슷한 네, 얘기를 한 네. 것 같은데 첨단 패키징이 제일 그래도 뜨거울 것 같아요. 수요가 제가 봐도 스마트폰하고 PC는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까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서버 위주로 가야 되고 근데 제일 핫한 게 결국 이제 서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러려면 결국 이제 레이턴시까지 줄여주면서 어드밴스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2024년 5년까지는 산업적인 수요는 초과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들을 꽤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